봄 시샘인지 때 아닌 눈이 날리던 아침 일찍부터 집안 청소를 하느라 바쁜 이 사람은 52살의 이홍숙 씨입니다. 부엌에선 언제 올렸는지 그새 아침밥이 다 됐습니다. 부부가 단둘이 사는 살림에 무슨 할 일이 그리 많을까 싶은데 요즘 주부 경력 30년인 홍숙 씨의 아침은 청소하랴, 새밥 지어 식사 준비하랴, 분주하기만 합니다. 술을 안 잘 먹었어요. 그녀의 아침이 이처럼 바빠진 이유는 출근하는 남편 때문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된 홍숙 씨 자신 때문입니다. 아침상 물리기가 무섭게 이번엔 단장하기가 바쁜 홍숙 씨. 세상에 태어나 52번째로 맞이한 봄날에 그녀는 이름만으로도 싱그러운 06학번 대학 새내기가 됐습니다. 아침엔 눈발이 날렸지만 오는 봄을 무엇으로 맞겠습니까? 3월 캠퍼스의 바람은 차갑지만은 않습니다. 자식보다 어린 학생들과 함께 이제 막 06학번 새내기가 된 이홍숙 씨. 오늘이 오랫동안 꿈꾸던 대학 생활의 첫날입니다. 여기요, 사회복지학부가 어디 내려 있어요? 사회복지학부요? 그런데 아무래도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죄송한데요, 사회복지학부가 여기 있나요? 예. 나이 많은 새내기가 그만 길을 잃은 것입니다. 겨우 찾아 들어간 강의실. 길은 헤맸어도 수업 준비는 철저합니다. 김전환입니다. 아마도 여러분하고 졸업할 때까지는 계속 오시는 것을 굉장히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홍숙 씨. 배우지 못해 가슴속에 쌓인 한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강의실까지 오는데 어떤 사람에겐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다음에 제 연락처입니다. 얼떨떨하고 강의실 찾기도 힘들고 또 나이가 있으니까 같이 어울리는 것도 조금 어렵고 근데 교정이 넓어서 마음이 확 트이는 그런 기분이 있고 마냥 걷고 싶고 그래요. 그때는 또 되도록이면 이제 학교 친구들하고 모르는 것도 궁금한 것도 많은 늦깎이 새내기. 아침부터 강의실을 찾아 헤맨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홍숙 씨가 과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합니다. 사회복지학부에서 항상 주최를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곳곳에 이제 배치가 돼서 각자 역할 분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학교에서 홍숙 씨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사회복지 중에서도 노인복지. 졸업 후엔 배움을 나눌 수 있는 직업도 찾을 생각입니다. 지금 일단은 1학기 때는 사회복지 학부로 일단 이렇게 똑같이 다니시다가 1학년 2학기 때부터 전공이 아동복지 전공, 노인복지 전공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으세요. 2학기 때였어요. 지금 노인복지 전공 이홍숙 씨는 8남매의 마지로 태어났습니다. 올망졸망한 동생들과 너무나 어려웠던 가정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할 수 있었던 홍숙 씨. 그 후 부모님을 도와 7 동생들을 뒷바라지하고 25살에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고 세월이 흘러도 가난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배움에 대한 갈망은 가슴속에 응어리로 남았습니다.
뒤안에 서서 많이 울었어요. 둘째 동생 중학교 입학한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엄마도. 그래서 아니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럴 수가 있나 하면서 그게 참 서운해서 욕심은 아니었고 서운해서 울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해 여름이었어요. 여름쯤 됐는데 봄인가 늦은 봄쯤 됐는데 미안하신지 집에 여기저기 걸려있는 달력들을 전부 뜯어가지고 뒤집어서 일기장을 엮어주시면서 여기다 일기를 쓰라고.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이 그것이 가장 따뜻한 사랑으로 남아있어. 힘이 들 때면 홍숙 씨가 마음을 의지했던 곳. 공부를 포기해야 했던 아픔은 두고두고 가슴에 한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난했던 아버지에게 한마디 원망의 말을 할 수 없었던 속 깊은 맏딸. 동생들과 자식의 뒷바라지를 끝내고 나니 어느새 47의 나이가 돼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홍숙 씨는 검정고시에 도전을 했고 5개월 만에 중학교 과정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고등학교에도 정시 입학을 했습니다. 뒤늦었던 그 3년의 고교 시절이 홍숙 씨에게 얼마나 큰 용기였고 행복이었는지. 그 학교에 그 고등학교 그 교정을 밟을 때마다 오고 가고 한 15분이나 20분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 운동장을 밟는 그 기분은 무엇과도 정말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그 순간은 행복했어요. 그 남편도 3년 동안 너무 힘들다. 그냥 검정고시로 해라 했는데도 학교를 못 밟아본 그 한이 저를 끌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학교에 가서 한번 힘들지만 한번 3년 동안 버텨보자.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 하라고 못할 것 같아요. 딸에게 가난의 상처와 배움의 한을 간직하게 만들었던 아버지. 이홍숙 씨의 아버지는 함경남도 신흥 출신으로 젊은 시절 중국으로 망명해 해방이 되기까지 이범석 장군의 지휘 아래 광복군으로 활동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러나 홍숙 씨는 30이 넘도록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굳게 함구하셨기 때문입니다. 3일째를 하루 앞둔 밤, 엄마 이제 우리 나와서 홍숙 씨의 8남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병돈 선생이 살아계실 적부터 1년에 2번 3.1절과 광복절이면 해마다 이렇게 대가족이 모였습니다. 생전에 3.1절과 광복절을 기념하시던 아버지의 뜻을 돌아가신 후에도 자식들이 모여서 받드는 것입니다. 제일 늦게 도착한 큰 남동생 성기 씨. 아버지 이병돈 선생이 돌아가신 뒤로는 홍숙 씨의 남편 현학 씨가 집안의 어른 역할을 합니다. 자손이 많다 보니 어머니는 지금 손주가 모두 몇인지도 가물가물이시죠. 우리 이거는 저기 얘는 우리 저기 넷째 아니 여섯 번째 되는 동생 아들. 요거는 셋째 딸의 딸. 얘는
여기는 우리 엄마. 어머니. 엄마고 여기 우리 막내 동생인데 그냥 여태까지 속시다 임용고시 된 막내 동생. 이렇게 다복하게 모인 자식들을 아버지께서도 지켜보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번 3.1절 모임의 주인공은 단연 늦깎이 대학생이 된 홍숙 씨입니다. 좀 더 일찍 이 교정을 밟아봤더라면 많은 꿈을 펼쳐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픔도 있었고 또 돌아가신 아버지께 이 학교가 왔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도 싶었고 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엄마가 미안해하면서 기도 많이 해주셨고 그런 것들이 너무 고맙고 언니가 그동안 공부를 참 많이 하고 싶어 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공부를 하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동안에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언니 많이 힘들어해서요. 언니 너무 축하하고요. 케이크라도 하나 사와야 되는데. 한평생을 기쁘고 이렇게 참 늙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제 동생들을 키워가며 그렇게 배우는 거 공부를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오늘까지 그냥 그 딸을 학교 갈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불렴제도 언제 때 없어요. 사회하고 딸하고 125지대는? 아 이지대 그러면 있을 수도 있겠다. 125지대. 살아계셨다면 누구보다 큰딸의 대학교 입학을 기뻐해 주셨을 아버지. 얼굴이 맞다. 그 사진이랑 똑같다. 그런데 광복군이셨던 아버지는 평생 동안 독립운동을 했던 당신의 젊은 날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 북한이 고향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언제부터 이제 조금씩 비추셨냐면 그 독립기념관 쓰고 안춘생 그 관장님 그 TV 자막에 나오면서부터 조금 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중국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독립군인지 광복군인지는 잘 네, 모르셨어요? 그런 것도 얘기 얘기를 안 안 하시고. 해방 후 아버지는 아내와 자식이 기다리는 함경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잠시만 몸을 피할 생각으로 월남했던 것이 영영 생이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숙 씨 8남매는 아버지가 남한에서 꾸린 두 번째 가정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아버지의 과거를 알게 된 것은 16년 전 우연히 광복군 시절을 동고동락한 안춘생 선생을 만나면서입니다. 안중근 선생의 조카이자 당시 광복군 소대장이었던 안춘생 선생의 도움으로 이병돈 선생은 1992년 뒤늦게나마 독립운동가로 서운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좀 과격해요. 나는 질문을 안 했지만 동생은 다이렉트로 아버지한테 질문했어. 어떻게 질문했느냐.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힘들은데 진작 말씀하셔갖고 이렇게 해갖고 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조금 반항 아닌 반항 조금 보태서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그때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혁명가라는 것은 아침 이슬처럼 왔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게 그게 혁명가래. 내가 그 당시에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는 게 그게 무슨 큰 대수냐 이거지.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다는 자랑 대신 앞서간 당신 세대가 잘못해서 후손들에게 분단된 나라를 물려줬다는 자책을 가슴에 안고 사셨던 분. 그것이 자식들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초상입니다. 며칠 뒤 일요일 홍숙 씨와 가족들이
아버지 이병돈 선생이 놓으신 대전의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늦게 공부를 시작한 큰딸을 병석에서 격려해 주셨던 아버지는 결국 홍숙 씨의 대학 진학을 보지 못하고 지난해 돌아가셨습니다. 잊혀져간 삶들을 그대는 알 수 없다 하여도 세월에 가리워져 죽음 같은 하지만 아버지는 이제 살아계실 때보다 더 큰 모습으로, 더 큰 그리움으로 자식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사실 것입니다. 숭고한 우리 산천과 영원히 같이 할 여보, 저 왔어요. 막내동이 이제 취직해서 출근하고 되고 이제 묵은 짐 다 벗어버리는 게 잘 살다가 당신 앞에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으라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소망하시던 또 저한테 늘 미안해하시던 아버지, 제가 이제 학교에 입학했어요. 아버지 계실 때 입학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 열심히 제가 할게요. 이 세상에 어딘가에 홍숙 씨는 이제 가난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배우지 못했던 한도 모두 가슴에서 털어내려 합니다. 모든 삶은 작은 아픔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고 힘들겠지만 더러는 눈물도 흐르겠지만 온전히 그리움이 된 아버지의 삶을 가슴에 품고 시작하는 홍숙 씨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